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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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생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오늘 12월 7일 첫 노래로 백예린의 Love You Want Christmas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대와 함께 보내고 싶은 이 밤 다음날 오늘 12월 7일 첫 노래로 백예린의 Love You Want Christmas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목 때문에 병원 갔다 오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문화의 날 그리고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재밌게 또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노래도 틀어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둥의 사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o delicious. 노래 듣고 왔습니다. 천둥의 사인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시간인데 오늘은 모든 문화에는 절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한 문화가 없고 전부 상대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회학, 문화학, 인류학의 이론 중에 문화 상대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에서는 이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성이 있다는 문화 절대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론인데 문화 상대주의의 대척점으로는 문화 절대주의라고 하지만 문화 상대주의의 정확한 대척점은 사회진화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문화 상대주의의 이론 자체가 근대 제국주의의 이념적 바탕이기도 한 사회진화론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반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문화와 문화의 산물은 각각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사고와 생활 방식, 지혜의 모음이고 보고인데 그래서 많은 문화는 각각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이런 문화를 만약에 어떤 문화의 잣대로 평가한다면 당연히 야만스러운 문화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말씀했듯이 이러한 문화는 해당 문화에서 이룩해 놓은 일종의 생활 방식이고 그들의 선조와 그들이 이룩해 놓은 삶의 지혜예요. 그래서 무시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취수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형사취수제는 서구화된 현대에서는 일반적으로 금기시되고 있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취수제를 유지하고 있는 문화가 미개하다거나 야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형사취수제가 뭐냐면은 형이 죽으면 남은 가족들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형수라든지 형수의 가족들을 내가 부양하는 거를 형사취수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에 이제 약간 노동력 보존의 문제도 있고 형수가 죽은 형의 재산과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데 이는 노동력 감소와 가문의 재산 유출이라는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요걸 막고자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이럴 때는 이런 문화가 조금 있었어요. 저쪽 어디냐 고구려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삼국시대 때
형사취수제가 있었는데 현대에는 이런 형사취수제를 하는 나라가 거의 없죠. 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네. 어떤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예로 날고기를 먹는 문화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어떤 문화에서 날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식습관이나 문화가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역시 해당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음식의 보관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추운 지방에서는 날고기를 먹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날고기를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운 날씨 때문에 그 농사를 못 지으니까 어떤 비타민 섭취라든지 뭐 어떤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방의 섭취를 할 수 있는 게 날고기니까 뭐 그거를 먹는 것이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이 문화 상대주의가. 이런 맥락에서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에 비해서 절대적인 척도의 가치 우위나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보는 것이 문화 상대주의라는 겁니다. 네. 사실 문화라는 것이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뭐 이런 거를 어떤 그 그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화 상대주의를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아의 술 한잔해 오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아의 술 한잔해 오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 문화를 바라볼 때 취해야 할 옳은 관점이긴 하지만 이 상대주의를 지나치게 적용해서 문제가 되는 점까지 적용돼서는 안 되겠죠. 그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저해하는 문화적인 관습 등을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이제 그 최소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식인 풍습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나 그 자녀 학대라든지 아니면 명예살인, 뭐 인신공양, 인신매매, 노예, 뭐 여성 할례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이거를 이제 보호하려고 이런 문화를 보호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문화 상대주의 자체는 해당 문화의 가치 판단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화 상대주의의 의의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화 현상을 관찰하기 위함이에요. 상대주의를 통해서 문화 현상의 도덕, 윤리적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주의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미국 문화와 인도 문화가 있다면 문화 절대주의는 미국이 인도보다 국민 의식 수준이 높고 국가 역시 부강하니까 문화 역시 뛰어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문화 상대주의는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국가에 부강한 것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고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문화는 절대적으로 분리해서 평가해야 할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조금 잘 산다고 다른 나라가 조금 못 산다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폄하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올바른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은 개념을 이해했다면 각각의 문화가 평가받을 수 없는 어떤 그 불가침적인 개념이 아닌 경제 수준이나 국민의 의식과는 별개로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상 문화 상대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서 나온 단어거든요. 간단하게 저쪽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예로 들면은
그 카스트 제도는 분명히 용서할 수 없는 제도이고 실질적으로도 개념적으로도 빠르게 사라져야 할 문화 중에 하나고 악습인데 그 이유는 인도는 가난하고 국민 의식도 미개하니까 카스트 제도 역시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 절대주의적인 시각이고 카스트 제도는 현대 윤리관에 따라서 인간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빠르게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화 상대주의적 시각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저 나라가 좀 못 살고 저쪽에 저쪽 나라가 뭐 약간 인성이 안 좋으니까 저쪽 문화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문화 자체만으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문화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어요. 네, 사실 각국의 이익이나 여러 복잡한 세계 정세와 맞물려 개념 자체가 학자들끼리도 정확히 통일된 적이 없다는 게 지금 현 실정이거든요. 이게 역시 단지 학계의 암묵적인 주류 의견일 뿐인데 따라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목에는 문화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되거나 정의된 적이 없다고 보아도 좋을 거예요. 사회학 및 문화 인류학의 주요 개론서로 이끌어지는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사회학이라는 책에는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서술은 있지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항목은 없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어쩌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순수 상대주의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정상 절충된 문화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여진 걸 수도 있어요. 어차피 사회과학은 고교 과정까지는 어느 정도의 왜곡이 있기 마련이고 제대로 된 사회과학은 대학에서나 배우거든요. 정확히는 박사 정도는 돼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좀 그 왜곡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이런 문화 상대주의를 얘기할 때 이 논란이 되는 것 중에 가장 좀 우리나라 측에서 가장 좀 이해가 될 만한 사건이 바로 개고기입니다. 개고기. 사실 개고기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되게 오래전부터 먹었던 어떤 음식 문화잖아요. 근데 이게 그 요 근래에 들어서 어떤 그 동물 보호 협회라든지 뭐 이런 게 생기면서 동물에 대한 어떤 보호가 많이 점차 올라가면서 우리의 이런 식문화가 옳은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이걸 단순히 음식 문화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동물 학대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되는 이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논란은 결국에는 오랫동안 좀 계속해서 논란이 일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거는 뭐 조금 예민한 문제니까 이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이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아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좀 쉽게 이야기해드리려고 이게 좀 길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문화의 날 시간에도 이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뵈야 되는데 2부에서는 소리를 차서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목이 좀 지금 많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고 네 그래가지고 네 노래를 좀 많이 듣는 편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성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준영의 우리끼리, 이제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강, 윤신의 인생이란까지 저희 함성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에서는 소리를 차서 시간입니다. 오늘 소리를 차서에서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영화 속의 클래식 하모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영화 하모니에는 줄거리 못지않게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는 음악이 있어요. 먼저 문옥이 사화로운 유미와 함께 피아노로 연주하는 곡은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라는 피아노 곡이거든요. 슈만과 그의 아내 클라라 모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슈만의 작품 중에서 피아노 곡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슈만의 피아노 곡들은 대개 짧은 소곡들을 연곡 형태로 묶어놓은 것이 많습니다. 나비라든지 카니발, 어린이 정경, 환상 소곡집 같은 것들. 제목을 살펴보면은 슈만이 음악을 통해서 시적인 어떤 이미지를 암시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영화 하모니에 나오는 트로이 메라이는 모두 13곡으로 이루어진 피아노 모음곡 어린이 정경 중에 나오는 노래예요. 제목에 어린이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사실 이 작품은 어린이를 위해서 작곡했다기보다는 어른인 슈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본 일종의 추억 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래잡기, 조르는 아이, 만족, 트로이 메라이, 꿈이라는 뜻인데 이게 난로가에서 약이 올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래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소박하고 단순한 멜로디 속에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트로이 메라이는 꿈을 의미하는 독일어 트라움에서 나온 말로 트로이 메라이를 해석하면은 꿈을 꾼다라는 뭐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제목 그대로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아주 행복하고 달콤한 꿈을 꾸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서 문옥은 딸과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던 행복한 시절을 회상하는데 그리고 따뜻한 말로 유미를 위로하죠. 유미에게도 아마 그런 행복한 시절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린이 정경과 같은 행복한 유년의 시절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애틋한 간절한 그 시간들 트로이 메라이는 그 시간의 기억을 아련하게 끄집어내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던 유미를 무장해제시킵니다. 교도소같이 척박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음악은 어둠을 뚫고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거든요. 유미가 부르는 오 데니보이가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오 데니보이는 기다림의 노래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은 후에도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는 하염없는 기다림의 노래가 바로 이 오 데니보이입니다. 이 아련한 기다림의 정서는 마지막에 합창단이 노래하는 그리그의 솔베이그의 노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솔베이그의 노래는 노르웨이의 작곡가 그리그가 1874년 초에 노르웨이의 극작가 입센의 시극 페르퀸트를 위해서 작곡한 극 음악 중에 한 곡으로 페르퀸트의 줄거리는 뭐 이래요. 어려서 이제 아버지를 잃은 페르퀸트가 어머니 오제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 아들이 몰락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지만 페르퀸트는 엄마의 소원은 아랑곳지 않고 되게 허영된 꿈을 꾸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이 솔베이그라는 애인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이게 하는 그런 건데 이렇게 좀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 하여튼 영화 이 하모니에 나오는 솔베이그의 노래는 고향에서 페르긴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솔베이그가 부르는 노래예요. 극 음악 페르긴트에서 이 곡의 멜로디는 모두 3번 나타나거든요. 3막에서는 오케스트라로 연주하고 4막과 5막에서는 소프라노 독창으로 나옵니다. 오 데니보이의 주인공처럼 솔베이그 역시 세월과 죽음을 초극해서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노래 부른 이의 어떤 순애보적인 사랑이 느껴지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노래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 노래들이 영화가 끝난 후에도 잔잔하게 어떤 그 우리들의 가슴을 좀 적시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사실 이 오 데니보이랑 솔베이그의 노래 그리고 트로이 메라이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영화 하모니의 그 OST 하모니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하모니의 OST 하모니를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영화 속의 클래식, 영화 하모니에 있는 클래식 음악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네, 지금 제가 그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송을 되게 좀 오늘 짧게 했는데, 네. 네, 하여튼 그러네요. 네. 오늘 마지막 끝 노래로 어딨어? 오늘 끝 노래로 YB의 나는 나비 듣고 저는 오늘 또 슬쩍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이 떠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